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부터, 아니죠. 지금이 새벽 2시니까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제 11개월이죠. 의미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과정에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진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정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 출판사의 한 제안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메일을 보냈습니다. 출판사에 6개월 전에 계약한 계약건을 철회해도 좋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래 약속한 원고 마감 기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벌써 어느 정도 글이 써진 상태였었고, 그리고 목차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몇 년 동안 지속해왔고, 개인적인 글쓰기를 넘어서 글쓰기를 가르쳤고, 또 책쓰기를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책이 지금 한 권 나온 상태고, 이후로도 3권을 더 쓰기 위해서 그 3권을 동시에 조금씩 비율을 조정해 나가면서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개월 전 어떤 그 과정은 원고의 초고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복을 걷어내고, 또 오류가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또 결의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글을 완성하면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짧으면은 한 달 안 돼서 충분히 쓸 수 있었고요. 그런데 3개월 전 원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또 한 달 뒤에 원고를 마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감일까지 글을 쓰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글쓰기의 그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혀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3개월 전에 원고 마감일, 그 이전 한 달 전에도요, 원고는 지금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안 됐냐면, 문장을 쓰는데 문장이 잘 안 써진다가 아니라 컴퓨터 폴더, 컴퓨터 파일, 원고 파일을 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원고 파일의 초고 원고를 읽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타이핑 자체를 그 원고에 대지 못한 지가 4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8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38개월 동안, 지금 저기 나온 것 이외에도 2022년도 연말에 공조한 책까지 합치면 9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모두 기획 출간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더라도 저는 하루에 13시간, 15시간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 모두를 글 쓰는 것도, 많은 시간을 독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도 보고요. 그리고 또 혼자 공상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뒤에 배경으로는 제가 사진을 공유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거의 지난 3년 동안은 하루에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 하루에 15시간이면요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거든요. 전 일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오면요, 이 자리에 앉으면 졸립다가도 피곤하다가도 이 자리에 앉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덕업일치를 이룬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요? 책 읽는 것이 좋고 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골몰하는 거, 묵상하는 거, 궁리하는 거,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3, 4개월 동안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에게 슬럼프라고 한다면 슬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 과정 자체를 슬럼프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의 그 글쓰기 과정, 책 쓰는 과정, 연구 과정의 일부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그 넘는 시간도 앉아 있으면서
4개월 동안 원고를 한 페이지도 못 썼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뭐 했냐. 예, 저는 안 되는 걸 붙잡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또 다른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동시에 3-4권의 책, 많게는 4-5권의 책을 동시에 써나가고 있거든요. 비율을 조정하죠. 원고 마감이 다가오는 그 책의 60-70%의 어떤 그 비중을 둘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30-40%, 40-50%를 비중을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20-30%, 1-20%, 5%, 때로는 10% 이런 식으로 여러 권을 동시에 써나갑니다. 때로는 한 달 뒤, 일주일 뒤 원고 마감이더라도 안 써질 때는요, 바로 다른 원고 파일을 열고요. 그 글이 잘 써지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그 원고에만 집중하는 그냥 그런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지금 가장 오래 쓰고 있는 거는 20년 넘게 쓰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직 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제일 먼저 책을 쓴다면 이 주제로 쓰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질문법입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제 스승을 만났고 바로 그때 저에게 각인된 저의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질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25년 전에 가졌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뭐 사회과학 서적으로 자기개발 서적으로 뭐 여러 권의 질문법 책이 나오면서 질문법 내가 그 돌무더기 위에 또 다른 도란을 얻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 쓰기에 대한 생각은 접었던 굉장히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법과 질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상 속에서 만들어 왔고 항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꼭지글들이나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쯤 되어서 이제 질문법에 대한 책들이 뭐 20년 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하면서 여전히 내가 질문법을 통해서 그 많은 책들이 담아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겠다. 내가 걸어왔던 지난 25년간의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못 써낼 수 있는 글을 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는 질문법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굉장히 길게 하는 작업도 있고요. 4년 동안 써오는 글도 있고요. 4년부터 써왔다는 것은 책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하루에 그 당시에도 최소한 2-3페이지 이상씩은 매일매일 글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꼭지글들이 주제별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원고 마감을 앞두고 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한 권도, 한 페이지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저는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통 외출을 했을 때나 실내에 있을 때도 컴퓨터 카톡 글쓰기로 저에게 그 아이디어 글쓰기는 책 쓰는 글쓰기와 별도로 진행하거든요. 아이디어 카톡 글쓰기만도 하루에 최소 A4 한 장만에서 2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내보내기를 통해서 텍스트를 한글 파일로 정리하면요. 뭐 적게는 50에서 그리고 많게는 120, 30페이지의 어떠한 그러한 분량의 아이디어 글들이 매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월별로 쌓이면요. 글이 또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다른 책을 보기보다 먼저 제가 써놨던 아이디어 글 파일 목록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나에 막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아이디어, 그 생각의 흔적들을 보는 가운데 해결되곤 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은 있잖아요. 출판사에 1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작은 출판사도 아니고 큰 출판사입니다. 대형 출판사고 인류 출판사입니다. 작업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서로의 신뢰관계도 있는데 3개월 동안 원고를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이 계약을 철회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메일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작가님의 어떤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 못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책 편집 일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작가의 그 고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원고 마감 기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그냥 원고 마감한다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작업 하시는 건 어떠냐. 저희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드리고 이제 이 작업을 이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한 일상을 진행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무언가 그 벽에 그 막힌 그런 상황,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책 쓰기로 예를 들었지만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어떤 그 배움의 과정에서, 직장에서, 업무 현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과정, 여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지금 무언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요, 우울증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안 되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무언가를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될 때는요 그냥 잠깐 그것을 제쳐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른 작업에 몰두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막혔던 것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보다가, 글을 쓰다가 막히면 다른 책을 보고요, 다른 글을 씁니다. A라는 책 쓰기를 하다가 B, C, D, E, F, G 수많은 글쓰기를 합니다. 지금 폴더에는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것은 뭐 4-5편의 어떤 책 쓰기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 쓰고 싶은 책에 대한 목록은요 15개 이상의 폴더와 파일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완성 꼭지 글 파일이 16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카톡 글쓰기 그 파일과 폴더를 제외하고 말이죠. 지난 시간 속에서의 생각의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것들은 꾸준하게 지난 20년 이상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책 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출판사에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출판사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 편안한,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 자체가 또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을 받고 나니까 그래 한번 내가 좀 더 이 작업에 몰입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면서 또 생각지도 못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고를 마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글쓰기 책이었거든요. 글쓰기 책을 쓰는 가운데 글이 4개월 동안 한 페이지도 마무리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놀라운 경험이면서 작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좀 필요한 경험이지 않을까, 나중에나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새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출발선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막혔다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잠깐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잠깐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몰입하고 골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잠시 제쳐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작업에 한번 몰입과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꼭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는 자전거를 타보기도 하시고요, 안 될 때는 산책을 해보기도 하시고요, 안 될 때는요 그냥 유튜브를 정주행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영화를 보셔도 괜찮고요, 뭐 글이 안 써질 땐 책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언가 안 될 때 거기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그 상황 자체가 내 마음까지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내 외적인 환경을 넘어서 내 내적 환경이 무너질 수 있는, 또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슬럼프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슬럼프도 여러분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지난 4개월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트리비움이나 뭐 글쓰기, 책 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을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지금의 현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상황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